클라이밍, 입문자부터 초보자 레벨까지, 부산 웨이브락이면 핑크부터 하늘, 서울 더 클라임이면 흰색부터 파랑을 푸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작하였고요. 피지컬적인 부분은 시작점에 있고 테크닉적인 부분은 거의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입문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장비를 사야 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클라이밍이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제 몸무게가 무거운데 가능할까요? 어떤 함장을 가면 될까요? 강습이 필요한가요? 어디가 아픈데 가능할까요?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건 딱히 없고요. 몸무게는 무거우면 불리하지만 입문에는 문제 없습니다. 암장은 집이나 직장 주변에 리뷰 괜찮은 암장 가시면 되고요. 강습은 입문부터 하시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나름 익스트림 스포츠라 일반적인 운동을 못할 정도로 아프신다면 클라이밍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사실 일단 그냥 해보시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입문 방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라이밍장 종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클라이밍장은 암벽장을 줄여서 암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암장은 일반적으로 볼더링 암장과 지구력 암장으로 나뉘고요. 볼더링과 지구력의 차이는 설명글 띄워두겠습니다. 보통 작은 홀드가 빽빽히 박혀 있으면 지구력, 큰 홀드가 듬성듬성이면 볼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문하게 되실 암벽장은 볼더링 암장이고요. 입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클라이밍이라고 검색하시면 주변에 암장들이 나올 텐데요. 그중 마음에 드는 곳을 누르시면 예약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이밍 체험 강의 예약이 나오죠. 예약하시고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복장도 궁금하다고요? 손땀과 미끌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초크라고 불리는 탄산 마그네슘 가루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벽에 붙어 있는 돌, 그러니까 홀드에 많이 묻어 있고 매트 위에도 묻어 있으니까 편한 운동복과 갈아입으로 챙겨주시고요. 대여해주는 클라이밍 전용 신발인 대여용 암벽화에서는 양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아 신을 양말도 꼭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탈의실과 락커는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고요. 아참, 샤워실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샤워까지 생각하신다면 수건은 일단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클라이밍장이 처음이라면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도 있는데요. 자유와 반항이 뿌리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벼운 복장과 문신 장발도 많고 음악도 빵빵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일차 정도 되면 금방 적응되고 여러분들은 클라이밍 씬에서 가장 소중한 입문자니까요. 그럼 부상에 대한 면책 동의서 작성하시고 결제한 후 클라이밍 전용 신발인 암벽화를 받아야 합니다. 암벽화는 선생님께서 발에 맞는 암벽화를 찾아주시거나 수업 전에 찾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 듣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 풀고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수업이 끝난 후 자유운동 시간이 주어집니다. 클라이밍은 1일권 결제하시면 하루 종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프시다고요? 밥 먹고 오셔도 되고 주변 카페에서 쉬다가 오셔도 됩니다. 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입문 수업 들을 때 누군가는 하루 만에 금방 잘해지는 것 같고 팔다리가 길어서 유리한 것 같기도 할 텐데요. 다른 운동을 하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시간 지나면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난이도 보는 방법과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도 헷갈릴 텐데요. 문제는 동일한 색상의 홀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홀드를 볼륨 홀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색상 홀드가 붙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때로는 색 상관없이 모든 볼륨 홀드를 사용해도 되는 암장이 있는데요. 헷갈리신다면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문제 하나는 동일한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죠. 동일한 색상의 시작 홀드와 동일한 색상의 마지막 홀드, 그러니까 탑 홀드의 테이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홀드에서 두 손으로 시작해서 탑 홀드까지 가서 두 손으로 제압하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암장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하기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사진 하나 찍어두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유시간에 주의사항으로는 벽에 붙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트 위에 앉아있기, 서있기, 물건 올려두기는 금물이고요. 풀고 싶은 문제 주변에 다른 분이 풀고 계신 문제가 있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추락 중 부딪히거나 발에 차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위험 범위를 보는 방법 콘텐츠는 아래 고정 댓글로 태그해 두겠습니다. 더클 기준 흰색에서 파랑 난이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직 손이 익숙하지 않아 물집이 잡히거나 손이 까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집이 잡히기 전에 클라이밍장에서 판매하는 테이프로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과 이미 까졌을 땐 테이프를 덧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이핑 관련한 콘텐츠는 곧 업로드해서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문해보시면 오? 이거 재밌는데? 하고 바로 느낌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긴가민가라서 몇 번 더 가봐야겠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느낌이 온다면 자신만의 초보화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초보 완벽화는 매드락 드리프터가 있고요. 기능을 조금 더 챙기시려면 테나야의 탄타를 추천드리지만 발편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프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운동화 사이즈로 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10만원 내외로 판매하는데요. 1회 대여가 3,000원 정도니까 33번 정도는 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여화로 오래 신으신 분들께는 자신에게 맞는 완벽화 찾는 저만의 가이드도 곧 업로드해서 댓글에 고정해두겠습니다. 장비가 생겼으면 관리법도 필요하겠죠? 완벽화는 보통 맨발로 신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심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요. 초보자분들의 완벽화에서 냄새가 나면 저 속상해요. 완벽화는 장비 특성상 빨기 힘들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운동 끝나자마자 환기되는 곳, 그리고 그늘진 곳에 말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운동 전에 발 한번 씻고 깨끗하게 닦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양한 발냄새 제거 제품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사용해본 제품 중 가장 효과 있었던 건 그랜즈 레미디 민트색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 동안 스멜웰 제품을 넣어서 잠깐 동안 건조하고 방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땀을 흡수하고 노폐물의 원천을 막는 것인데요. 제가 만든 흡습 방치 향균 기능이 들어간 클라이밍 전용 양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손땀을 흡수해주고 미끌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크금에도 고려하게 되실 텐데요. 저도 중저가형 초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솔직히 손에 유분이 많고 땀이 많은 저는 역사가 깊고 성능적으로 좋은 초크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비닐에 든 저가형 초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가형 초크는 솔직히 고만고만해서 가성비 초크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크들에 대해서는 역시 따로 다룬 후 댓글에 링크 추가하겠습니다. 초크를 담는 초크백에도 슬슬 관심이 가실 텐데요. 아직 클라이밍이 긴가민가 하다 하시면 굳이 초크백을 구매하지 마시고 초크 비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래 하겠다 싶어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볼더링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끈으로 묶는 리드 클라이밍 초크백보다는 말아서 잠그는 롤업 형태와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초크백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장비도 하나씩 갖추고 별다른 트레이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실력이 늘 텐데요. 그만큼 성취감을 느끼셨다면 이미 클라이머가 되신 겁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클라이밍 입문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입문 방법, 문제 난이도와 문제를 보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기본 장비와 관리법까지 다뤄보았는데요. 함께 클라이밍을 입문할 친구에게 공유하고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보다 둘, 둘보다는 셋이 좋으니까요. 그럼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클라이밍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